안녕하세요. 시크릿 리더 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법률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요. 특히 연예인들 경우에는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한 경우도 많고, 많이 알려진 김가연 씨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고소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사이버 명예훼손, 과연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분쟁에 속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연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가해자의 목적 의지를 말하는 경우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하게 알림성 전달이었는지에 따라 중요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쓰는 케이스, 결국 인터넷에 올리기만 해도 이 케이스는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보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타인의 인격 및 사회적 가치를 내지 평가를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구체적 명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보통 사실을 얘기하던 아니면 허위 사실을 얘기하던 그건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해서 그게 가치가 평가가 될 정도의 구체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진실이건 거짓이건 이건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진실인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퍼다르는 악플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명예훼손은 충분한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해서 변호사에게 상담 또는 형사고소, 민사소송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전파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회복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 형량이 허위사실의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되겠으며 일반 명예훼손의 허위사실 적시 기존의 5년, 1천만 원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을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대응을 하려고 해도 쉽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법률적 상담을 통해서 실제 고소 및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권리침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377번으로 연락을 하시면 이런 부분에서 권리침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침해 상담 서비스는 실제로 명예훼손 시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상담을 누르시면은 자주한 질문이나 상담 신청서를 통해서 문의를 가능하고요. 신청서 작성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얻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통해서 실제 고소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통해서 실제로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이용자 정보를 받아서 그 이용자를 실제 고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이나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서 문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문의하시고요. 그에 대한 내용들로 질문이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또 이렇게 침해당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송 고소를 위해서 정보를 획득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소할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유 청구 방법에 따라서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제공 청구를 가능하게 되며 해당 내용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서 작성이나 FAQ 같은 질문을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여러분의 비방한 목적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3177 권리에 대해서 침해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용자 정보 제공 후에 실제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존재하겠습니다. 상담 서비스 또는 이런 소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권리 침해를 실제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형사 고소라든지 민사 소송 등이 실제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